계속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제가 이렇게 한 건가요? 오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대규모 공격으로 시작됐고 이로 인해 도시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1000km 이상을 날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석유 터미널과 크론슈타트 지역의 인프라를 타격했습니다. 공습은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계속됐으며 그 시간에 첫 손님들은 이미 거드름을 피우며 경제포럼 개막식에 참석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드론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자랑스러워했던 러시아의 코르벳함 보이키를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부 러시아 언론들은 아침부터 이미 술에 취한 듯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력적이네요. 정말 매력적이네요. очаровательная. 오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는 22도인데 더 따뜻해질까요? 여기 포럼에서는 이미 더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펀드가 완벽하게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짙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곳에 도착할 예정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포럼 연설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 빛이 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조차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다른 러시아 도시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알고 보니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오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한 것처럼 러시아를 절대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 상기시키자면 2022년 이전에는 러시아로 아무것도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꼭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찍었어, 네. 아, 아직도 불타고 있네. 찍었어. 그래서 올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의 개막식은 아침부터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낀 페테르부르크 도시의 풍경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6월 3일 밤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이 러시아 연방의 레닌그라드 주를 공격했습니다. 공습은 새벽 2시부터 오전 7시까지 계속되었고 현지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이 시간 동안 50대의 무인기가 격추되었습니다. 폭발음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아드미랄테이스키, 바실레오스트롭스키, 프리모르스키, 크라스노셀스키 지역에서 들렸습니다. 키로프스키 지역에서는 공격으로 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터미널은 연간 125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석유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21개의 저장 탱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은 전략적 지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의 목표가 모든 석유 판매를 완전히 중단시키고 러시아가 석유를 거래하거나 전쟁 자금을 벌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터미널에 대한 공격은 6월 3일부터 6월 6일까지 열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일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에서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원래 러시아의 투자 매력을 말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이 공격에 대해 언급해야만 하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포럼이 개막할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상공에 드론이 날아다녔다는 사실 앞에서 누가 이런 경제에 투자하겠냐는 겁니다. 굳이 투자한다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을 착취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뿐이겠죠. 그들은 이제 제3세계도 아닌 제5세계 주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엑스포 포럼. 이 행사가 열리는 포럼은 공격을 받은 석유 터미널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론 공습의 여파로 풀코보 공항에서는 29평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위성 사진에서는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석유 터미널을 공격한 후 항만 지역 위로
큰 연기 기둥이 포착되었습니다. 석유 시설 외에도 러시아의 군사활동과 관련된 미국 내 인프라 시설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체가 연기에 휩싸였고 주민들은 국제 경제 포럼이 아닌 도시의 폭발과 연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경제 포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징적 공격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마치 따뜻한 연기 같았어요. 네, 따뜻한 연기였죠. 따뜻한데 우자였죠. 하나, 둘, 셋. 그냥 거칠게.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경제 포럼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타격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째, 석유 터미널과 러시아 레닌그라주 크론슈타트 항구의 선박, 인프라를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인 시스템 부대장 마데야르가 러시아 코르벳 보이키가 타격 강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선박은 크론슈타트 해군 기지 내 드라이도크에 정박해 있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1100km 떨어진 곳입니다. 선박은 크론슈타트 해군 기지 내 드라이도크에 정박해 있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110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감상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무인기에 의해 공격당한 크론슈타트 해군 조선소는 발트해 지역에서 가장 큰 러시아 터미널 중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석유 제품 저장과 환적을 위한 21개의 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군함이 정박해 있는 곳에도 가해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이 러시아 군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타격했는지 함께 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점령국의 군사시설을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보이키는 2011년에 건조되어 2013년부터 함대에 편입된 러시아 연방 발트 함대의 전투함입니다. 이 함선은 2380 프로젝트급으로 유도 미사일을 탑재했습니다. 나토 국경 근처 작전과 러시아 그림자 유조선 함대 호위에 쓰였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올해와 작년 말에 러시아인들은 이 보이키 코르벳이 러시아 연방의 불법 그림자 함대 선박을 나토 함정으로부터 보호하는 모습을 담은 선전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보이키 코르벳을 보면 그저 벌벌 떤다고도 썼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벌벌 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이 코르벳은 정기 정비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밤에는 미추린스크시가 공격을 받았는데 이곳은 이미 탐보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드론의 목표는 항공 및 미사일 장비 제어 시스템용 장비를 생산하는 프로그레스 공장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올해 2월, 2025년 6월, 그리고 2024년 12월에도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오늘 러시아 연방 TV 채널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격에 대해 조용히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 방송에서 주요 주제는 당연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 경제 포럼과 중동의 새로운 긴장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는 이런 소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변인인 딤카 피스코프는 오늘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모스크바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대한 드론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스코프는 다소 당황해 보였습니다. 그의 인용문입니다. 저는 외무부의 성명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 성명에서는 우리의 대응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우리의 대응은 체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끝. 하지만 그때 피스코프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피스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몰랐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인용하자면 자국 영토에 대한 장거리 공격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것은 이 미개한 러시아인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도시를 공격하지 못하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 바로 러시아인들 자신이라는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러시아 영토에는 아무것도 날아오지 않았다는 사실도요. 상상해보세요. 미사일도, 드론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인들에게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세뇌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도시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 전쟁을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래, 이게 특별 군사작전의 진짜 목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상트페테르부르크 포럼에서 찍은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왜 러시아인들을 이런 드론 공격으로 공포에 떨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그들의 머리가 결국에는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그냥 들어보세요. 바로 이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1936년 최악의 경우 우리는 특수군사작전에서 패배하고 서방과 대립하게 됩니다. 1950년 러시아에 식민합니다.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좋아요. 우리는 예측과 설계를 바탕으로 이념 전쟁에서 승리하는 명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예프, 오데사, 하리코프 등의 편입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해체 후 1950년에 세계 안보와 정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다시 관성 시나리오로 돌아가 봅시다. 두 슬라이드 뒤로 돌아가 주세요. 네, 핵무기 사용은 관성 시나리오가 아니라 좋은 시나리오로 봐서 여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